ERP 정보관리사 회계이론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주 에이스 생산이 도입한 빅데이터 시스템의 특성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주 에이스 생산은 ERP 시스템과 연동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도입 및 활용하였다. 고객 거래 이력, 재고 흐름, 외부 시장 트렌드, 영상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ERP와 연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이탈 가능성 예측, 재고 수요 분석, 퇴직 패턴 분석 등을 실시. 분석 결과는 실시간 시각화 대시보드를 통해 부서장 및 경영진에게 제공됨. 주 에이스 생산의 경영진은 ERP 시스템과 연동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입을 통해 전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경영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자, 1번 빅데이터 처리 단계에는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ERP와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처리까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이탈 가능성 예측, 재고 수요 분석, 퇴직 패턴 분석 등을 실시했죠. 그래서 얘는 분석.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됐죠. 그래서 얘는 시각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보기에서 데이터의 정확성보다는 속도와 양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영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확성도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정보 보안을 위해 ERP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ERP와 연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아니라 연계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4번 빅데이터는 대량의 수치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나 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는 여기 있죠. 뭐 여기 영상 데이터 보이시죠? 요런 게 비정형 데이터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2번 보기에서 주 큐브 생산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운영 방식과 ERP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주 큐브 생산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 큐브 생산은 공정별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온도, 진동, 전력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ERP, MES, PLM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ERP 시스템은 CPS와 연결되어 설비 현황, 생산 실적, 검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된 데이터는 ERP의 생산 계획, 재고 관리, 구매 발주 등 업무 프로세스와 자동 연동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은 설비 고장 가능성 예측, 품질 이상 패턴 탐지, 최적 생산 스케줄 수립 등에 활용됨. ERP를 통해 생성된 기준 정보와 실적 정보는 다시 스마트 팩토리 운영 시스템으로 피드백되어 예측 중심의 자동 제어가 가능해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ERP와 스마트 팩토리의 연계를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반드시 정형 데이터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것 이외에 전력 사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정형 데이터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CPS는 공장 실제 설비를 사이버 공간에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ERP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도입해서 공정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생성된 공정 데이터는 MES와 연결할 수 있지만 ERP 시스템과는 별도로 관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ES는 이제 제조 실행 시스템이에요. MES는 제조 실행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ERP, MES, PLM 시스템과 연계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틀리죠. 4번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내 데이터를 주로 수기로 수집하고 ERP는 주기적으로 수작업으로 정송된 데이터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읽다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수신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또 전송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보기에서 주 생산의 ERP 교육 계획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주 생산의 ERP 시스템을 신규 도입한 후 사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ERP 교육을 기획하였다. ERP 도입 초기 사내에는 업무 방식이 바뀌는 것에 대한 혼란과 신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교육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ERP 도입은 전사적 자원 관리이므로 전 부서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시스템 도입 초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을 위한 자료 관리 절차 안내. 그러나 일부 직원은 우리 부서 업무에 맞춰 프로그램을 수정해달라 하며 시스템 커스터마이징을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전사적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전 부서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2번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다. 여기 보면은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성을 인식 맞고요. 3번 최대한의 ERP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ERP는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여기 보면은 나왔죠. 세 번째.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래요. 그래서 1번에 파스, 2번에 다스, 3번에 사스, 4번에 아스 있는데 여기서 답은 3번이죠. 자, 파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PC라든지 우리 태블릿 PC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기기를 접속해서 업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IT 인프라를 자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관리 회계와 비교할 때 재무회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재무회계에서는 투자자와 채권자 등 외부 보고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맞고요. 2번 재무회계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시로 정보 제공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재무제표는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위해 통일된 형식에 따라 작성 보고된다. 4번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준수한다. 자, 다 맞는 얘기죠. 자, 6번 보기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무상태를 작성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자, 우리 재무상태표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오죠. 그래서 현금 5만원, 그 다음에 재고 자산 10만원, 그 다음에 차입금 부채 15만원,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자산이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 5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금 10만원. 그 다음에 건물 20만원. 그 다음에 지급금 5만원. 이랬을 때 우리가 잉여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보면 좀 계산해 볼게요. 5만원, 10만원, 5만원, 20만원 하니까 40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대변도 40만원이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빼기, 차입금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빼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을 빼주면은 10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7번. 보기는 주 생산 회계팀의 대화 내용이다. 대화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 과장, 김 대리님, 이번 분기 재무제표 보셨나요? 김 대리, 네, 확인했습니다. 박 과장,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늘었는데 단기순이익은 크게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자, 김 대리, 단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이것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 보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자, 여기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하시고 영업 외 비용을 빼시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빼시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크게 늘었대요.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이제 단기순이익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뭔가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자, 영업 외 수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단기순이익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 이외에 영업의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면 단기순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판관비고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여비교통비 모두 다 판관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영업의 비용인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죠. 자, 8번 회계의 순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거래를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총계정관장에 정기를 하죠. 정기한 다음에 합계자는 시산표를 작성하고 정산표 작성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기에 가로에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 회사의 업종과 보유 목적에 따라 동일한 자산도 달리 분류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이것의 자산인데 이것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우리가 보유하는 토지는 유형 자산이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죠. 투자 자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자, 보기는 주 생산성의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관련 내용이다. 12월 31일 결산 시 수정분계 사항을 토대로 이전까지의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 주 생산성의 12월 31일 현재 기말 매출채권 계정 잔액은 4억 원이었다. 회계 담당자는 과거 경험에 의하여 대손 예상액을 매출채권 잔액의 1%로 계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말 결산 시 아래와 같은 수정 분계를 하였다. 자, 대손 상각비 200만 원, 대손 충당금 200만 원인데 우리 이제 대손 설정할 때 매출채권 곱하기 대손율 요거 계산하게 되면 대손 예상액이죠.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주시게 되면 이제 설정 금액이 나옵니다. 설정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설정하라는 얘기니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이 되겠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이제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상액보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없애고 대손 충당금 환입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놈이에요. 우리가 이전까지 결산 이전까지의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인데요. 자, 매출 채권은 4억 원이고요. 여기에 대손율 1%입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은 400만 원 되겠죠. 우리 못 받을 거 400만 원. 근데 봤더니 설정한 금액이 200만 원이래요. 충당금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얼마 있을까요? 200만 원이 있었겠죠. 2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200만 원만 추가 설정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